안녕하세요. AI 태권도 대표 최준구입니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생존의 선택, AD와 BD, 아니죠? BC와 AD, 태권도장 기억하시죠? 두 번째 강의 진행합니다. 방향전환, 피보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팅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DT, 그 다음 DNA까지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피보팅 태권도 생소하시죠? 피보팅이 뭘까요? 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당연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피보팅이 일어납니다. 기회와 위기가 치열하게 다투는 과도기 상황에서 피보팅이 일어납니다. 그런 피보팅에 성공한, 또 그런 피보팅에 대응한, 시대에 대응한 회사가 있습니다. 속도와 경제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피보팅이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흐름으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우리 다소 생소하고 이게 뭐지? 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어색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편적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 경제, 문화 활동 경영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게 공감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트렌드로 정리를 한 겁니다. 피보팅이 뭘까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스포츠 용어입니다. 저희 영역이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주로 많이 써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피보팅인데 저희는 많이 안 쓰긴 하죠. 근데 한글로 하면 금방 알아들으실 겁니다. 방향전환입니다. 우리 태권도 기술의 방향전환이 있죠. 방향전환, 중심, 이동.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피보팅을 가장 많이 쓰는 종목은 스포츠 용어 중에 농구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피보팅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드리블을 막 하고 나가고 있는데 앞에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저지하는 세력이 생긴 거죠. 그럴 때 상대를 속이거나 방향을 바꿀 때 중심을 축으로 두고 방향을 바꿀 때 이걸 피보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때 잘 살아왔잖아요. 태권도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저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으로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저희 앞길을 막아선 겁니다. 여기에서 피보팅이라고 하는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급격하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앞에 제가 강의 드렸던 것처럼 생존의 문제가 된 거죠. 이런 스포츠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던 피보팅을 경제 용어로 가져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경제 모델로 또 사업 모델로 피보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드웨어적 피보팅이 있고요. 이 하드웨어적 피보팅은 아예 업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저귀 만드는 회사가 거기에 들어간 재질을 가지고 뭘 만들죠? 마스크를 만들고요. 술을 만들고 있던 회사가 그 알코올로 손 소독제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항공을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에 짐을 싣기 시작을 했고요. 공항과 공항을 이어져서 가야 되는 항공회사가 공항에 내리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돌아서 회항을 하면서 상공에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투어도 생겨나고 있고요. 살아남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업들이 피보팅을 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피보팅해라. 거침없이. 이 거침없이란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과거에 매여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 지식과 경험들을 중심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상황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르게 피보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태권도장에 피보팅하는 것 너무 생소하잖아요. 어디를 어떻게 피보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바꿔야 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될 때 이때 피보팅하는 겁니다.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태권도는 당연히 대면으로 수업을 해야지 비대면으로 어떻게 수업을 해? 태권도는 당연히 이런 넓은 태권도 도장에서 온라인 공간이 아니고 이런 오프라인 공간에서 땀 흘리고 마주하고 호흡하고 이렇게 수련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못 만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는 이렇게 수련한 게 불과 1년 전이거든요. 이렇게 막 집단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여럿이 앉아서 한 공간에서 30평 공간에서 뭐 40명, 50명, 60명을 사가지고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비대면, 비접촉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겁니다. 달라졌어요.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넓게 필요한 거예요. 경영 수익 모델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만이라도 하면 좋은데 도장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가정에서 수련하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상황으로 바뀐 거죠. 정말 당연했던 집단 수련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이게 물리적 거리두기로 달라지면서 아예 집에서 운동하는 홈 트레이닝으로 이러닝으로 바뀌어진 현상이 된 겁니다. 이럴 때 피보팅을 하지 않으면 여기 집단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기에 거리두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가정수련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가정수련은 비용을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거리두기는 비용을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집단수련을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보팅을 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장 운영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위기와 기회가 치열하게 다투는 과도기에서 피보팅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코로나가 작년에 딱 왔는데 저희가 2월 말부터 도장 문 닫았잖아요. 2월 마지막 주부터 저희가 도장 문을 닫았고 그 이후로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생들이 오지 않았죠.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죠. 그래서 좀 버티자. 뭐 좀 쉬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코로나를 맞았거든요. 그게 작년 2월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지금 1월이니까요. 한 달 있으면 1년입니다. 저희 작년 1월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2월 1일부터 수련생이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1년 온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1년을 받았던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 뭘 준비했을까요? 위기와 기회가 치열하게 다투는 과도기. 코로나 상황 안에서도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준비할 1년의 기간 동안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어야 하는 거고요.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온택트 비대면 비접촉 데이터? 이거 뭐지 이거? 영상 편집? 저는 안 해봤잖아요. 해보신 분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이거 비대면 수업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네트워크? 이것도 뭐야? 네,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거나 뭐 이벡스든 어떤 거든 저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모님들과 수련생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좀 생소하죠? 파이썬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열심히 프로그램 공부도 하고 디지털 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는데 저희 딸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이거 왜 하냐고. 왜? 책을 가져왔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이미 고등학교 교과서 안에 파이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그러는데 그 인공지능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파이썬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학교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만 애써 외면해 왔었던 겁니다. 이미 사회는 온라인 사회 내지는 디지털 사회 또
인공지능 사회로 진입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게 코로나로 가속화되어진 것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권도장이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네르바 스쿨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셨더라고요. 대학인데요. 캠퍼스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학생이 미네르바 스쿨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2017년도에 생긴 얼마 안 된 신생 대학입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대학 캠퍼스가 없는데 전 세계 학생을 두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물었어요. 서울대학과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학제가 아니에요. 합격을 두 군데 다 하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고민은 사실 된다고 합니다. 고민은 되는데 이 학생이 선택한 학교는 미네르바 스쿨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2학년 된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하는데 너무 즐겁대요. 자기가 대학을 너무 선택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라인 학습을 시작하는데 여기를 졸업한 학생들이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대기업에 엄청난 몸값을 받고 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학교의 특징이 있어요. 이겁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자기 스스로 학습하지 않으면 미네르바 스쿨은 졸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주도 학습 많이 들었잖아 저희가요. 학습에서 계속 얘기해 왔던 거잖아요. 근데 자기주도 학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상황에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학습 플랫폼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이거나 내지는 그런 기관이거나 그런 단체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습자는 자기주도력을 가지지 않으면 학습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대충 묻혀서 갈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의 외국에서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죠. 온라인 학습을 했더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 앉아 있고요. 옆에 부모가 앉아 있습니다. 부모가 관여하지 않으면 온라인 학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이 학습 프로그램은 부모에게 엄청난 부담일 수 있어요. 주입식 교육을 해왔던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조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태권도장이 그러하냐는 겁니다. 저는 태권도 교육 과정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태권도 기술은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도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면 주입식 교육으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수련생들이 온라인 상황에서 원택트 상황에서 자기주도적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저는 먼저 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제가 피보팅을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교육 과정도 가지고 왔어요. 태권도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학습자가 이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내지는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기서 저는 황금 비율 아까 기억나시죠? 컨택트, 언택트, 온택트. 제가 조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금 비율. 어떤 조합을 해야 되느냐? 온라인에서 해야 될 역할과 오프라인에서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면성이 높은 태권도 수련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학습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인성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는 것의 비율을 맞출 수 있는 혼합형 수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태권도장, 미래형 태권도장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태권도 수련, 가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운동하는데요. 저희도 지금 자기주도 수련을 하고 있죠.
온택트 수업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12월 한 달 동안 100% 온택트 수업을 했고요. 그 수업 과정에 획득되어지고 습득되어진 기술을 온라인으로 평가해서 심사까지 받습니다. 승급심사비 받았습니다. 수련비 다 받았습니다. 놀라운 건요. 승급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온라인을 보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리고 100% 컨택트 때보다 오프라인 수업 때보다 기술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좀 부족해요. 거기까지 미치진 못하지만 저희가 세웠던 교육 목표의 한 60%에서 70% 이상 아이들이 기술을 갖추더라고요. 학습을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반복되면 70%가 아니고 80%까지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20%는 뭐냐? 비대면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걸 대면과 비대면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지도자와 대면하거나 내지는 온택트 상황에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내어서 혼합 비율로 만들고 그것을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서 경영 모델로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태권도장으로 피보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속도 경제가 도래했다. 이런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계획해서 이거를 뭐 교육과정 다 만들어가지고 내지는 제가 뭐 황금 비율 다 만들어가지고 끝납니다. 시장이. 이미 시장이 닫혀버립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실험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저는 실험한 거예요. 작년에 1년 동안 엄청난 실험을 했습니다. 다 해보셨겠지만 줌으로도 수업을 해서 실시간도 해보고 또 우리 밴드 있거든요. 밴드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띄워가지고도 해보고 또 위백스로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요. 부족한 도 많았죠. 근데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열정으로 봐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의 자리를 딱 잡아버리면 그런 실험적, 학습적 역할들을 소비자들이 수용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수용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해보셔도 됩니다. 저는 해봤죠. 다. 그리고 100% 온라인도 해보고 혼합도 해보고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혼합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도 있고요. 오프라인도 두 개를 섞어서 9인 이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델이 지금 끝나느냐? 아닙니다. 저는 이 코로나 끝나도 이 혼합 수업 모형은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계획 실행보다 가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실패와 위험, 회피하지 마시고요. 해보십시오. 그 실패했던 내지는 위험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학습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학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축적되는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뉴 너멀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기준이 생겼으니까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과정들을 저희가 쌓아가야 되는 시점이라서 바로 그냥 실패도 학습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최적화되어진 것보다 혁신을 하셔야 됩니다. 혁신 아시죠? 그러니까 혁신의 뜻이 가죽혁자의 몸신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금 살벌한 얘기인데 가죽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고통을 동반하는데 그만큼 힘들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가져왔던 것들 다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을 다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피보팅이 어렵습니다. 자, 변화의 속도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지금은 가능하면 빨리 예전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피보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우 중요한 게 환경 조성입니다. 피보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 피보팅이 잘 안 돼요. 전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클라우드에 제공하는 회사들 좀 찾아보시고요. 회사에서 관리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갑자기 웬 클라우드 무슨 관리 회사 이게 무슨 얘기죠? 보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라스트 피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헤드폰 사용하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게 어플이라는 게 들어있을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라스트 핏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내지는 그 안에 있는 OS 환경을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잖아요. 학습하지 않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용만 하시잖아요. 되게 편리하게. 요즘 편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요즘에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판 위에 있는 것들 속에 올라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육과정 언제 만들어요? 제가 지금 변화에 내가 대응한다고 언제 그걸 다 만듭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ICT를 사용한다고 제가 뭐 ICT를 개발하고 이럽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조합하셔야 돼요. 이미 태권도장, 태권도 교육과정, 또 내지는 ICT,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플랫폼에 태우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저는 뭐 하면 돼요? 사부님이 해야 될 일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직접 아이가 대면하고 부모님과 소통하면서 가르치거나 서비스하는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집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서비스해 줄 만한 플랫폼이 이런 교육과정 또 이런 시스템이 어떤 건지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지금 피보팅하는 환경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쓸 수 있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서 그게 교육과정이든 그게 ICT든 어떤 것이든 가지고 와서 조합하셔야 돼요. 그걸 이용해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뭐예요? 가르치는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피보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근에 젊은이들 가운데 트렌드가 하나 형성되어졌는데 새벽 2시 띵동 혹시 아세요? 다 모르시더라고요. 새벽 2시 띵동이 뭐냐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요즘에 쿠팡 또 내지는 옥션 거기에 보시면은 뭐 주식회사 뭐 회사 내지는 개인 회사 번호 사업자 번호 막 나와 있죠. 물건이 막 그 안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거의 정통시장은요. 물건을 만들어서 그 만든 물건을 도소매를 거쳐서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가는 이런 형태의 구조였는데요.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생산자에서 소비자가 직통으로 만나고요. 그 가운데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예전에 우리는 그 오프라인 시장에서 시장이었잖아요. 이제 그 시장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가게가 없어진 거예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상 환경에 시장이 생긴 거고 그 안에 가게가 생긴 겁니다. 그 가게가 사업자 번호 하나 가지고 그 시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시장의 마켓이 어디예요? 전통시장이었는데 우리 동네 시장이었는데 지금 어디예요? 옥션이나 또 내지는 어디죠? 예, 쿠팡이나 또 뭐 11번가 이런 플랫폼을 기반하고 있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플랫폼 회사예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예요. 플랫폼 회사입니다. 거기에 제가 상점을 내서 물건을 파는데 이 물건이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물론 만든 것도 올리긴 하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공장이 있어요. 플랫폼 공장. 그 안에 물건들이 엄청 많아요. 그 물건들을 내가 웹서핑으로 선택하고 가지고 와서 그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띵동은 뭐냐면 이걸 국내에도 안 팔고요. 아마존에 팔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물건에 생소하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기록을 하냐, 어떻게 쓰냐, 상품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 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달라요. 거기에 판매되어진 금액이 입금되는 시간이 새벽 2시입니다. 요즘에 아마존에서 히트치고 있는 상품들이 한국 상품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쪽으로 사업 진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낮에 일하고 밤에 거기서 투잡하는 거죠. 플랫폼 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상품을 어디가 산 게 아닙니다. 웹서핑을 통해서 플랫폼에서 골라서 던져놓으면
배달은 누가 하죠? 물류 시스템이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저는 연결만 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플랫폼 만들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태권도 기술을 다 만들어서 조합해서 교육과정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 다음 그걸 세팅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서비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피보팅이 가능한 환경, 속도를 내려면 만들어져 있는 걸 조합해라. 그리고 그 조합한 것들 태권도 교육 서비스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 서비스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경영 모델을 만들어내야 된다. 방향 전환. 적응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방향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속도 문제. 누가 빨리 그 시장으로 진입해서 그 시장을 형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피보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장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태권도장이 어떻게 디지털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